낮에 고향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나그네도 그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고요. 나그네는 그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그런 나그네가 전화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강조해서 비밀인데요. 어쩌면 오늘 밤도 그런 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바구니에 막걸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많고 많은 비에당 약수를 두고서 나그네가 막걸리를 즐겨 먹는 것도 어쩌면 막걸리 한두 병 또는 서너 병 먹고 알딸딸해지면은 그리운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그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고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마구마구 전화를 해댑니다. 이건 아주 나쁜 나그네의 버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나그네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의 말을 가능한 그 표현 그대로 한번 말하려고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훈련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나그네는 운전대를 딱 잡으면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남과 마주하거나 하면은 막 어떤 때는 두서없이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걸 스스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거미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뭐 초저녁 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이미 오후 7시 38분이네요. 이렇게 길동무와 길을 딱 나서면은 나그네가 의외로 생각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요즘 그 훈련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여러분한테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년 이상을 전자일기를 써온 나그네가 근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그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메꾸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 기록을 남기는 방법, 그것에 약 500m 앞 신호 위반과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면은 요거 그냥 아유 너 보였다 그러면 너 볼기자 그냥 연타로 그냥 서너 번 갈겨버릴 걸 너 숨어서 말하길 아주 다행인 줄 알아. 너 때문에 리듬이 잠시 후 신호 위반과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얘 때문에 나그네가 지금 머리 아파지려고 합니다. 아유 그래도 고마운 존재예요. 나그네의 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얘 많이 쓰잖아요. 이쁘게 봐줍시다.
메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또 그것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좀 전에 말한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나그네는 머릿속에 든 생각을 글을 쓰듯이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볼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인이 된 만화가 중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의 주인공을 얘기하면은 한 5,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꺼벙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코믹 만화를 아주 잘 그리는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분은 작품으로는 남을 거의 웃깁니다. 꺼벙이가 하는 짓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웃음이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웃음이 뭔지 모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로 남을 한 번도 웃겨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직접 원고를 작성하지 않고 남이 써준 글을 그대로 읽는 아나운서들도 5분 또는 10분, 길어야 30분 뉴스를 하면서도 오발음이 늘 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 오발음 없이 완벽하게 하는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 나그네가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제는 글을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메모 차원에서 간단한 메모 정도만 하고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가능한 많은 실수를 하지 않고 머릿속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앞으로 많이 해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낮에 고향 친구가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괴짜였습니다. 나그네가 그 친구와 함께한 시기는 소년기에 한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나그네가 중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운동신경이 아주 둔한 나그네를 위하여 그 친구는 탁구장에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면서 물론 돈도 자기가 다 냈습니다. 그렇게 탁구를 가르쳐 줬고요. 하여간 입담이 좀 센 친구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나그네도 그런 편인데, 말이 많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약 자기 말 500m 시속 7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 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그 친구를 보지 못하다가 잠시 후 시속 70km 고정형 이동식 몇십 단속 년 후에 구간입니다. 만났을 때도 그 친구는 어렸을 때 그 버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기에 나그네도 또 어렸을 적 그 모습과 그 버릇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날은 그 친구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니 몇십 년 만에
나그네가 사는 행복충전소 비회당에 혼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너의 문제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 한 1, 2년 지난 것 같습니다만 그 1, 2년 지난 동안에 전화는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목소리에서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으면요, 전화를 했어도 물론 자기가 한 경우도 그렇고 내가 한 경우도 그렇고 두 사람이 통화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어렸을 때 탁구를 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50대 50으로 말을 똑같이 나눠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말이 조금 빠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느릴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한 끝에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느라 시간이 좀 말의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과 동시에 따발총 쏘는 것처럼 유명 인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막 자기가 열심히 일할 땐 이가에 막 그냥 개거품 일면서도 그런데도 일반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름은 모릅니다. 저는 TV를 안 보고 어쩌다가 그냥 아는 사람 따라가서 그냥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사이에 잠깐 쳐다보았기 때문에 누군지 이름은 모릅니다.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간 대화라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나그네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50대 5로 똑같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60대 40 정도도 아주 이상적이죠. 너무너무 이상적인 대화입니다. 거기서 조금 70대 30까지도 괜찮습니다. 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의 속도와 생각을 말로 연결하는 그 사이에 누구나 가진 재주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80%, 한 사람은 20% 차지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대 10입니다. 이건 대화 아닙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짓거리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그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잠시 후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닥거리는 거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노닥거리고 한 사람은 마지 못해서 그냥 들어주는 거. 낮에 전화를 했던 친구가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90을 그 친구가 차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80, 어떤 때는 70을 차지할 정도로 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낮에 한 10여 분 통화하는 도중에 거의 우리는 60대 4로 2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그 구간입니다. 친구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달라졌습니다. 약 2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우리 아가씨도 대단하죠. 나그네도 떠버리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가씨도 그 못지않게 잘 조리있게 말 잘하죠. 또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20대에 결혼해가지고 60 넘어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에서 잔 적이 없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가 오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화가 올여름에 너한테 가서 마누라한테 미리 얘기하고 허락받아가지고 2, 3일 너 옆에서 지내면서 너 따라 여기저기 다녀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나그네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는 야, 이 등신아, 네 마누라가 허락할 것 같냐?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대신 나그네는 빙그레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나야 좋지, 너가 그런 시간을 내준다냐 하고 웃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나그네가 한 말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사람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기면서 아직 비해당까지 가려면 행복충전소 비해당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가는 동안 약 내내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흰 솜사탕처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